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금천구에서 강의한 게 한 3년, 4년쯤 됐나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한참 됐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하나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주민자치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오늘 확실히 파악을 하고 합의까지 하고 가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가시면 여러분들 오늘 여기 바쁜 시간에 오신 보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주민자치 왜 해야 됩니까? 아니, 동장이 잘해주고 있는데, 아니, 필요하면 동장 보고 해달라면 해주는데, 주민자치 왜 해야 돼요? 명당 자리에 잘 앉으셨습니다. 계속 질문 드릴게요. 명당 자리에 앉으셨어요? 우리가 주인이니까. 주인이니까. 아, 정답 중에 정말 정답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해야 될 일은 주인이 해야 되고 머슴이 해야 될 일은 머슴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주인이 주인 노릇 하고 있나요? 머슴이 주인이 주인 노릇 못하도록 도로 머슴이 힘 더 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좀 디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부터 좀 디베할 자신이 있습니까? 학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뒤집는다 그러니까 되게 나쁜 용어로 들리는데 잘못되어 있는 거는 뒤집는 게 바로 잡는 거고요. 바로 돼 있는 걸 뒤집으면 그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 아니죠. 그죠?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뒤집는 형식이든 바로 잡는 형식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바로 주민자치를 주민자치답게 만드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주민자치를 정리해 보면요. 참 정리하기 어려운데 이게 이렇습니다. 안에 이제 뭐 있습니다. 이제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한번 여쭤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고 주민 스스로 하는. 그렇죠. 주민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주민자치를 제가 가장 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잘 먹고 잘 살고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을 이런 일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혼자 하면 개인자치고요. 공무원들이 하면 관치가 되고 관치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다음 이웃과 같이 하면 주민자치입니다. 그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기 위한 거지 뭐.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 중에서는 공무원들이 더 잘하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주민들이 더 잘하죠. 그죠? 자, 그럼 공무원들이 더 잘하는 거는 공무원들 하도록 맡겨주는 게 맞고요. 주민들이 더 잘하는 거는 주민들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공무원보다가 주민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공무원이 하고 있나요? 주민이 하고 있나요? 모조리 다 공무원하고 있죠. 이거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죠? 이게 주민자치 하자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가 더 잘하는데 굳이 공무원한테 맡겨놓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일하면서 우리도 즐겁고 이웃 위하는 것도 재미잖아요. 왜 이걸 공무원들이 뺏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근데 제가 여기서 여쭤보면 주민들이 해야 된다 그러지만은 막상 하라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손해보는 짓은 안 해. 덕 봐야 하는 거 이제. 이게 주인이에요? 주인 아니에요? 덕만 보려고 그러면 이게 주인 아니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오늘 얘기해야 됩니다. 왜 주인이 돼야 되는가? 왜 손해보고 돼야 되는가? 손해보는 게 진짜 손해보는 건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해야 되는데 원래 오늘 굉장히 딱딱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좀 제가 다른 이 이야기는 안 드리려고 그랬던 얘기를 하나 퀴즈로 이제 드리고 깔아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어느 동에 사세요? 일동? 예. 그 사람이 10명 있을 때 사과가 10개 있으면 사과 10개 사람 10명. 사과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갑자기 어려워요? 참네. 그 어렵다 그러시면 안 되는데. 1인당 한 개씩 가져가면 돼요? 근데 그때 만일 2개 먹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마음씨 좋으시다. 진짜 나중에 큰 부자 되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입을 양쪽으로 한 1.5cm씩 좀 늘려놓고 싶어요. 너무 심한가요? 예? 사과 하나 때문에 입을 크게 하는 거는 조금, 이거 수술비 안 받는데. 그래도 안 돼요. 예. 이제 사람 중에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그지만 동물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사람은 이 정도는 지켜요. 대한민국에서 그거 안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한 개가 모자랄 때입니다. 9개고 10사람 있을 때 누굴 안 먹이면 좋아요? 힘 없는 사람? 제일 나이 많은 사람? 근데 하나를 안 먹여가지고 나머지 9사람이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는 방안이 합의해서 나올 수 있는가? 안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어른이 안 먹으면 그만 돼요. 제일 어른이 안 먹으면 조용해요. 나는 조금 전에 사과 하나 먹었어. 그러니까 안 먹어도 돼. 자네가 드시게. 이쯤 되면 끝나죠. 그죠? 근데 그 사과 나머지 드는 분들이 저 어른이 사과 안 드셨다는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도 말 안 하고 그 대신 사과를 먹으면서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그러면 다음에 사과 생기면 갖다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그죠? 근데 치사하게 갖다 드릴 때 치사하게 한 개 갖다 드려요? 한 3개를 갖다 드린다고 치면 이분은 사과를 하나 안 먹고 27개를 얻어먹는 거예요. 남는 장사예요? 밑가는 장사예요? 주민자치는 이렇게 남는 장사를 만들어내는 게 주민자치 사업입니다. 무슨 마을 계획이니 깨몽대이니 하는 이런 엉뚱한 소리나 팅팅하고 있으니까 제가 속이 뒤집어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뜻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왜 가만히 있는 주민들 보고 왜 자꾸 그거 만들어 오라고 그래? 그 만들어 오라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그 못 만든다고 막 다 사람들이나 들이보내갖고 집에나 하려고 그러고 안 돼요. 제가 이래서 이제 대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른 얘기 해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하나 사과가 한 개 남을 때 이게 모자랄 때는 내가 안 먹으면 끝이 나는데 하나 남는 거를 누구를 꼭 줘야 될 때 이게 난도가 높아요. 누구를 줘서 9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그때는 이제 투표나 뭐 민주적으로 합의하면 제일 좋죠. 그죠? 근데 만일 1인당 한 표씩 하면 편이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투표 후유증 만만치 않아요. 나 안 찍었지.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자, 이때도 어떻게 합의하는 게 좋은가예요. 그래서 이제 4년 전에 왔을 때 제가 들었던 예 그대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는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거 보셨잖아요. 옛날에 운동회 때 했잖아요.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은 2사람이 합심을 하면 제법 빨리 나갑니다. 근데 주민자치는 25인 26각이에요. 금천구는 50인 49각이 돼 있네. 뭐 그 다 안 채워진 것도 저도 잘 알고 실태 잘 압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가운데 발을 묶어버리고 난 뒤에 일상적인 구령, 그러니까 앞으로의 갓, 응? 왼발 오른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통하잖아. 못 움직여요. 기존에 그 하던 걸로는 안 돼요. 25인 49인 50인 49각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그때는 그 50명이 뭔가가 합의를 해야 단 한 발이라도 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주민자치력입니다. 각자 개인이 움직이는 거 아무리 잘 움직여도 전체가 발을 묶어가지고 함께 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조선 때는 이따 역사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허용된 부분이 많았어요. 실제 허용했습니다. 일제 때부터 허용 안 했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내려오면서 안 했고 지금도 안 해요. 지금 뭐 민주정부 됐다고 그래서 그 마음 놓고 하는 줄 압니까? 교묘하게 방해하는 게 많습니다. 이제 이따 구체적으로 사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관료가 다 잡아먹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방향을 잡는가,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자치를 하자면 뭘 자치할 겁니까? 먼저 분권을 해줘야 되죠. 그죠? 국가는 국가가 자치를 하기 위해서 외국과 전투를 해서 이겨야 자치를 합니다. 전쟁에서 지면 그 나라 뺏겨버리고 나면 자치 못해요. 그잖아요. 국가 자치는 전쟁에 의해서 확보되는데 시군구 자치를 전쟁으로 하면 되나요? 법으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주민자치. 마찬가지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자치를 한다면 이게 바람직한가요? 법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그때 분권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분권을 하느냐. 말로만 자치라고 해놓고 실제는 자치를 하나도 못하게 분권하느냐. 이 문제인데 저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이 큽니다. 자치 분권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난리 쳐놓고 자치 분권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주민자치는 도로 망쳐놨습니다. 저게 이제 이따 나올 겁니다. 자, 분권 없이는 자치가 없습니다. 분권 없이 자치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전쟁부터 해야 돼요. 누구하고 전쟁하느냐? 분권 해달라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그 전쟁은 제가 지금 그냥 그 전쟁은 저는 이론 전쟁을 정책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 지금 정책 전쟁은 열심히 행안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팀장님은 내가 전쟁하고 있는 내용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 전쟁한다는 거. 자, 이 분권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 분권을 하되 주민자치 분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밑에 써놨습니다.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도록 어느 지역을 분권해줘야 돼요. 그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요 지역 정도는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다라고 분권 안 해주고 그냥 동장 있고 통장 있고 다 있는 자리에 가서 자치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동장하고 통장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지역을 분권해주고 계층입니다. 이 계층 얘기는 동장할 일을 주민자치위원장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서로 만났을 때 돕는 거고 자치하는 거는 어떻게 분리를 해줘야 돼요.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안 돼 있다. 기본 원칙이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게 주민들이 이웃을 이제 동네 사는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과 이웃과 같이 무슨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럴 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은 뭔 일 하려고 그러면 동장님 아이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동네 이웃 간의 관계 다 망치는 거예요. 동장님은 행정 서비스를 잘한다 그럴지 몰라도 주민자치 마을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그 필요 없는 동장이에요. 그잖아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 왜 개입해? 자기네끼리. 그잖아요. 자, 그 밑에 보면 이웃집 간에 불편한 거 또 서로 도와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웃 간에 도움은 될 일이지 그걸 위해서 굳이 예산 세우고 어디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할 이유 없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가 이제 분권이 되어야 비로소 이제 주민자치가 되는데 자, 한번 역사를 한번 볼까요? 이게 분권 원리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분권을 하자면 서로 안 싸우게 분권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충돌이 없어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통장하고 충돌이 없어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직능단체장들하고 충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이 해야 될 일은 주민자치위원장이 하고 통반장이 해야 되는 통반은 우리나라만 있지 다른 나라가 통반 없습니다. 이런 일제 때 있던 식민지 제도가 그냥 남아 있는데 공무원들은 이걸 죽어도 안 놓으려고 그럽니다. 이제 이 점에서는 이따 또 좀 또 나올 겁니다만은 이게 충돌이 안 돼야 됩니다. 자치는 자치하자는 거지 싸우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비키면 싸웁니다. 자치 못하게 하면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자꾸 싸움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자치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이론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나머지 의사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실제는 분권했을 때 주민 그 누가 하나 회장이 독재할 수도 있지만은 주민들이 이렇게 민주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치할 수 있는 구역 안에서 동네 민주주의가 나옵니다. 근데 자치할 수 없는 데서는 민주주의가 없어요. 근데 동네 민주주의라는 귀신이 전국에 다 돌아다녀요, 지금. 그 다 구청 민주주의지 동네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자, 이런 면도 제가 이제 짚어주고 넘어가고요. 자, 주민자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 보조기관입니다. 보십시오. 국가 입법사법행정 중에서 행정부의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딱 있어요. 근데 주민자치회를 가려면 사회 영역이에요. 행정부의 간섭을 받으면 안 돼. 입법부의 간섭도 받으면 안 돼요. 구의회 간섭도 안 받아야 되고 구청의 간섭도 안 받아야 되고 더구나 뭐 법원은 간섭할 일이 없는 데니까요. 자, 이렇게 사회의 역량, 사회로 분권, 여기서 이렇게 분권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님들은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한 부분에 본인이 차지하려고 그래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읍면동장 위촉하니 기분 나빠 죽겠다. 구청장이 위촉해달라. 이거는 구청장 위촉이든 읍면동장 위촉이든 근본적으로 정부에 예속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회 영역에서 우리끼리 뭔가 해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이렇다고 이제 이 부분을 공무원도 이해 못하고 국회의원도 이해 못하고 시군구 의원도 이해 못하고 주민들도 이해 못하니까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분권하고 자치관계 하나 이게 살짝 짚어보고 넘어간다면 한번 보십시오. 분권 안 해주고 자치하라 그러면 알아서 하라고 방치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분권도 안 해주고 자치도 하지 마라 그러면 이게 식민지예요. 그 다음 분권 해주고 자치하라 그러고 자치하라 그러면 이게 이제 자치할 수 있도록 분권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진짜 자치고 분권은 해주되 자치하지 마라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분권이 돼 있고 자치를 하고 있나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기에? 여기에 해당될까요, 여기에 해당될까요? 두 번째? 네. 잘 보셨습니다. 두 번째예요. 식민지 시스템이에요. 말로만 주민자치지,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읍면동장 협의 없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단 한 톨도 없죠. 이게 식민지 아니에요? 그런데 죽어도 식민지 아니라 그럽니다. 그럼요. 근데 이때 편한 게 읍면동장도 편하지만은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되게 편해요. 주민자치위원님 왜 편한지 아세요? 한 달에 회의 1시간만 하면 돼. 그러고 수당 5만 원 받으면 돼. 그러고 어디 가면 폰만 잡으면 돼. 근데 아닌 분들이 있어. 왜냐하면 동장이 뭐 해라 시키는 게 워낙 많죠. 그죠? 고생하세요. 내가 고생 안 하신다 제가 잘 압니다.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회의만 하고 아무 일 안 해도 누가 뭐라 그런 사람 없어. 주민들도 뭐라고 안 그러고 읍면동장도 뭐 별로 얘기 안 해요. 자, 이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2번이에요 지금. 2번에서 저는 세 번째로 가자는 주의자입니다. 참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새로 만든 조례 2번으로 만들었을까요? 3번으로 만들었을까요? 4번으로 만들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3번 근처도 못 가고 2번하고 4번하고 한 섞어놨어요. 적당히. 섞는데 2번에 더 가까워요. 서울시가 이제 4번에 가까운 2번에 가까운 4번이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분권은 마을을 주민들이 우리 읍면동을 내 마을로 생각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 내 마을이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동장이 막 설치는데 내 마을이 아니잖아요. 동장 마을이지. 그 다음, 동민들이 내 이웃이 돼야 되는데, 또, 동네에 있는 일들이 내 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는 게,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게 분권이고요. 자치는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내 스스로 하고, 해가면서 더 잘하도록 고쳐나가는 게 이제 자치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주민자치는 입법권이 있어야 되고, 인사권이 있어야 되고, 재정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입법권이 주민자치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주민자치조례 누가 만든 거예요? 시군구회가 만들었잖아요. 원래 자치회, 회 회칙은 누가 만드나요? 회원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주민자치조례 누가 만들었어요? 구회가 만들어 놓고 복종하라는 복종조례지, 저거 자치조례 아니에요. 근본이 틀려 먹었어요. 근데 이 되게 신기한 거는 이렇게 근본이 틀려 먹었다는 사실을 구청장도, 구의원도, 우리도, 주민자치위원장도 모른다는 게 불행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회가 자치를 할 거니까 너희 간섭하지 마라. 회장도 우리가 우리 방식을 뽑고, 회비도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내고, 이렇게 할 테니까 빠져라. 이렇게 하는 게 자치인데, 주민자치위원님 중에서 우리가 규칙 만들겠다고 나서는 분이 금천구에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조례는 구에서 만드는 거라고 길이 들여져 버렸어. 아예 그냥 복종하는데 길이 들여져 가지고 자칫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이 심각하잖아요. 그죠? 입법권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시군구 의회가 주민자치 조례 만들 때 개정했는데 가장 많은 개정 내용이 어떤 거냐면 주민자치위원 임기 단축입니다. 이게 개정하는데 한 80%예요. 왜? 이게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 시군구 의회가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나 이런 조건들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악화시켰다. 심지어는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1년인 데가 있어요. 자, 그러잖아요. 요거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인사권.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인사를 동장이 해버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 아니죠. 동장위원회지. 근데 지금 동장이 해요. 동장만 하는 게 아니라 동장 뒤에는 시군구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딱 버티고 있어요. 구청장님도 딱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한테 물으면 그거 제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근데 누가 마음대로 해? 그러면 그건 함부로 말을 못 하죠, 이제. 들어가 보면 금방 압니다. 그걸 뭐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 드릴까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뽑아놨는데 서너 달 있다가 사표 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이거 와보니까 맹타이거든. 할 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나 주민자치위원 안 해. 그 이야기는 주민자치 할 사람을 뽑아놓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원리에 의해서 사람을 선정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요쯤에서 제가 하나 그 금천구하고 옛날에 있었던 얘기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일 안 하고 빽빽거리고 놀라고 그러시는 거에 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가능한 한 일 적게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미덕입니다. 회의는 짧게, 일은 적게, 부담도 적게. 뭐 그거는 저도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그 이야기를 지금 그 과장님 어디 가셨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4년 전, 5년 전에 과장님하고 4년 전쯤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묻길래 팁을 드렸어요. 과장님, 주민자치위원 숫자를 늘리십시오. 현재 있는 25명을 나가라 그러면 엄청나게 소용돌이가 날 겁니다. 25명을 더 늘리십시오. 늘리되 15명을 늘리거나 뭐 25명을 늘리거나 한 40명 정도 하면 아마 50명이쯤 하면 될 겁니다. 늘리되, 그 늘리는 건 늘렸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가 늘었어요. 근데 늘리되 제가 제안했던 그 두 가지는 서울시가 그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몰라도 무시한 게 있습니다. 새로 늘리는 사람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이거 할래? 하지 않을래? 할 능력이 있느냐? 할 여유가 있느냐? 물어보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근데 그건 안 했죠. 그냥 마을 공동체들 집어넣고 말아버렸네. 그잖아요? 그 원칙에 위배돼요. 제가 드린 거하고 틀려요. 그러고 난 뒤에 뽑아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감독을 해야 돼. 그 주민들이 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일하는 거를 계획 세울 때부터 주민들한테 다 공개를 하고 진행되는 거 다 공개해서 주민들이 보고 아, 저 사람 일 잘한다 그러고 잘한다면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인사하고 잘 못하면 아, 좀 잘해달라고 부탁도 하게 하고 하면 저절로 그 사이에 일이 안 돼갈 수 없을 거다. 근데 그 두 가지는 빼버리고 앞에 것만 딱 했습니다. 이 셋 중에서 입법권이나 인사권이나 재정권 저 돈 없어도 안 돼요. 하나라도 없으면 주민자치 안 돼요. 단 한 개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몽땅 다 없습니다. 그래 놓고 주민자치 안 된다고 안 되게 당연하게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주민자치위원 나무라면 소경이 개천나무라는 것보다가 더 나빠요. 한국정치학회 행사장에서 이제 만찬하면서 그 장관께서 주민자치 시범실 잘 안 됩니다 하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장관님, 주민자치가 안 되도록 행안부가 만들어 놓고 주민자치 시범 실시가 안 된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러면? 되게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안 한다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주민들이 못하게 손을 다 묶어 놓고 안 된다 그러면 적반하장 아니냐고. 솔직히 얘기합니다 저는. 자, 그런 얘기까지 대놓고 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죠. 이제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조선 때, 자, 향약을 도입할 때는요, 이게 있습니다. 군수까지는, 그 금천 같으면 구청장까지는 그 국가 공무원이 옵니다. 수령이 와요. 오는데, 구청장 이외에는 공무원이 한 명도 없어요. 중앙 공무원이. 그 지방 공무원도 옛날에 지방 공무원 제도 없으니 아전은 있습니다만 공무원이라고 보긴 그렇고, 그 대신 초시는 합격하고 양반이 지역에 사는 양반들이 있어요. 이 양반들은 그 토지도 있고 이제 하다못해 종도 있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하고 상민들하고 이렇게 묶어서 이제 주민자치를 하라고 묶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은 도덕적인 어떤 일들을 담당을 하고 상민들은 동네 이제 대소사들 이제 관원상제 이런 일들을 하고 하는 걸 하도록 이제 딱 분권을 해줬는데 이때 양반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양반들끼리 양반이 조금 잘못하면 혼을 어찌나 내는지 양반이 잘못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민폐를 끼치면 양반이 혼내버립니다. 수령이 혼내는 거 아니에요. 양반끼리 견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때 양반들은 임진왜란 직전입니다. 정말로 존경받았습니다. 이때 이제 중종이 이렇게 이제 그 향약을 이제 깔아놓고 난 뒤에 임진왜란이 났죠. 그런데 임진왜란 때 의병이 정부가 했나요? 임금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의병이 일어났는 거는 이 향약을 깔아놨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보통 때 정말
내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자치로 일을 해보니까 좋잖아요. 내가 희생 조금 하니까 이웃집 어른 좋고, 내가 희생 조금 하니까 이웃집 아이들 좋고, 참 이렇게 되니까 그 일하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타성을 발휘하는 것이 이 향락으로 인해서 이제 주민들 사이에 이제 좋은 풍습으로 남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게 발휘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는 양반들 힘이 엄청 컸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마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양반들이 채가지도 않고 요새는 다 뺏어가려고 그러죠. 그냥 잘 되도록 놔둔 양반들이 있습니다. 그 선비들입니다. 양반이라고 선비입니다. 이 선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약을 깔아놓고 이제 시행을 한 결과 국가가 기대하지 않았던 의병이라는 효과까지 거둔 겁니다. 이중 결과 원리라 그럽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결과까지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이게 이제 향락에 좋은 겁니다. 주민자치의 장점입니다. 지금 저기 임진왜란이 일어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들고 일어날까요? 의병으로? 이거 왜 이럴까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도가? 그죠? 이 점에서 냉정하게 우리가 분석해야 됩니다.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양반이 약화가 됩니다. 힘없이 무너지기도 했잖아요. 이기긴 이겼지만은. 그러니까 양반계하고 양반계를 상계라고 그랬고 이제 상민들계를 하계라고 그러는데 상하 합계를 시켜요. 그 양반이 자꾸 밀려나니까 주민들한테 밀려나니까 수령들이 합계를 시켜놨는데 그래도 상민들이 양반들이 자꾸 양반에 이때쯤 되면 양반들의 그 살인파에 꼿꼿하던 게 다 떨어져요. 양반 중에 좀 지저분한 양반들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좀 에이 하는 이런 양반들이 좀 있었다고 보면 되고 저 친구는 하는 것도 없이 간섭만 해. 이런 정도의 그 평가를 받는 양반들이 많으니까 이제 상민들이 자꾸 제껴내는 거예요. 이제 제껴내니까 국가에서 아무리 묶어주려고 그래도 잘 안 돼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선 말기 딱 가면 이 양반들은 시골에서는 동네 일에 관여를 못 해요. 그 양반들도 동네 일은 우리 일이 아니고 교육기관에 가서 있는 게 우리 일이다 그래서 향교로 가버려요. 그리고 동네는 온전히 주민들 보고 경영하라 그러는데 이때 양반들이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었던 이유가 규칙을 만드는데 입법을 하는데 무슨 서류로 만들면 양반들이 들여다보고 뭐 이게 잘 됐네 못 됐네 용어가 맞네 틀리네 이거는 뭐 법도에 어긋나네 하도 얘기할 것 같으니까 불문율로 만들어요. 그냥 척하면 알도록 불문율로 만들어 갖고 해버리니까 양반들이 주민들 사이에 작동하는 이 원리를 알 길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양반들을 몰아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는 관료든 양반이든 어느 누구든 주민들 이외에는 주민자치에 관여하지 마라. 주민자치에 관여하면 그게 지가 똑똑한 놈이든 뭐 모범적인 놈이든 어떤 놈이든 간에 주민자치는 망한다. 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의해서 들여다보면 와 제일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이 아주 정권장악해 버리잖아요. 20년 주민자치 쫄딱 망했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망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주민자치센터 뭐 발전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네 상권만 다 깨버리고 발전한 거 하나도 없어요. 동네 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 했는 게 도로 났어요. 여러분들은 섭섭할지 몰라도 그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없는 게 나을 뻔했어요. 지금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동장하고 있던 걸 다른 사람들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거나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저는 다르다고 안 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자, 그건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는 주민들만끼리 모여서 했을 때 저때 두레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아주 좋은 형식들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향촌 지위가 옛날에는 지금 같으면 구청까지만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그 밑은 전부 다 주민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 지방자치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일제 때 와서 이렇게 딱 읍면 동리, 여기에 통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주민자치를 그냥 아주 완벽하게 부수려고만 먹은 겁니다. 이게 일제 식민지 체계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원래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로. 지금 다시 요렇게 똑같이 일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도 이게 다 정상인 걸로 알고 있고, 의원들도 이게 정상인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도 정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 참 운 좋은 나라라고 그러는 게, 메가더 장군이 일본 사령관이랬잖아요. GHQ. 와서 딱 보니까 일본의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게 요거예요. 폐지. 1946년에 다 폐지시켜버려요. 통반. 우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아직도 있는데, 일본은 요게 주민자치회로 발전한 겁니다. 촌나이까이, 지치까이. 이거 변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요걸 자치단체로 만들었고, 동은 아닙니다만은, 이거는 없애버린 게 많고요. 시읍면자치죠. 뭐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건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 들으면 현재 한국의 주민자치는 성공할래야 성공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이제 그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나중에 공부 더 필요하시면 저희 학회에 오시면 이 연구 제가 20년 동안 해놓은 게 많으니까 한 3박 4일쯤은 제가 밥 사서라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민자치위원회. 이게 지금 언제 생겼냐면 1999년 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야, 다른 나라에는 읍면동 사무소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보통신도 발달되고 했으니 읍면동 없애라. 이야,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에요. 읍면동 없애. 요렇게 돼 있는 데다가 없애고 주민자치회 만들어. 99년 2월에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읍면동 없앤다 그랬더니만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벌떼같이 들고 있는 거예요. 안 돼. 동 없애면 금천구만 해도 10개 동이잖아요. 사무관 자리 10개 없어져요. 그잖아요. 사무원들은 뭐 이렇게 각 과에 나눠져 갖고 일을 한다 치더라도 동장 자리 10개 없어져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워낙 그러니까 저는 이때 행안부가 밀고 가도 됐는데 행정자치부입니다, 그때는. 행정자치부에서 그러면 시기상조다. 그러고 한 발 탁 물러서서 어떻게 했냐면 동사무소를 읍면동을 반토막 내자. 그래서 18명 있는 의원을 9명만 남기고 9명은 구청으로 보내고. 그래서 9명이 주니까 그 자리에 빈 공간 남으니까 그걸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금천구는 주민자치회로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만은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원래 이제 읍면동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두고 주민자치센터의 부속위원회예요. 그죠? 주민자치위원회 그거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터 위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장은 동장이에요. 밑에 있어요. 그 동장 밑에 들어간 거예요. 그 통리 그냥 남겼어요. 그러면 없는 주민자치센터 하나 만들고 그 밑에다가 주민자치 싹 끼워 넣으니까 이게 위치가 한참 격화돼 버린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읍면동장하고 맞먹는 주민자치회를 만들려고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읍면동장 밑에 저 밑에 한참 구겨져 들어가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제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한 9만 명 됩니다. 한 10년 동안 했는 분 10배 해가지고 한 90만 명쯤 잡고 90만 명 염장을 얼마나 질렀을까요? 그 양반들이 하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내가 동장시킨 대로 해야 되냐? 일도 하려면 하지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뭐 좋은 일 하려고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제대 말년이 됐는데 다른 데 가면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뭐 비일비재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일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기분 나쁘게 만든 게 얼마나 많아요. 제도 한번 잘못 만들면요. 정말 고생합니다. 나 이거 내가 99년부터 여기 관여해서 압니다. 이 제도 만들 때 요 제도로 요게 확정될 때 확정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시범 실시할 때 프레스센터에서 제가 주관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 토론자가 누구냐면 박원순 시장이 그때 토론자 왔고 참여연대 사무처장 최열, 환경, 그다음 장원 뭐 이런 양반들이 추미애 그때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양반들이 와서 토론하면서 제발 이 정도의 위치에 가도록 하고 이 정도 못하면 적어도 읍면동에 하는 일에 반은 잘라 갖고 주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외쳐도 아무 소용없이 이렇게 아주 초라한 몰골로 만들어 버린 거죠. 저는 이렇게 한번 함으로써 대한민국 주민자치 20년 동안 허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기 해놨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읍면동장 동의 없이 못해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은 동장 동의 안 받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궁금하죠? 위원장 선거할 때는 예, 그거 하나는 하셔도 괜찮아요. 그거 이외는 안 돼. 그죠? 예. 자, 이게 웃지 못할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이게 있다가 2011년인가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이 이제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행정체제 관한 개편에 관한 법률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표 보다가 이제 먼저 제가 설명드릴 거는 자, 시군구를 통합해서 크게 하자. 크게 하면 읍면동이 이게 또 필요 없다. 읍면동 이거 행정계층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게. 읍면동장 공무원, 임명받는 공무원이 무슨 장이라고 지역의 장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동장이라는 말은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원래. 근데 우리나라만 있으니까 행정학자들은 딱 들으면 이거 아니라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허태열 의원이 딱 보고 난 뒤에 읍면동 대체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만들자. 그래서 읍면동을 대체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하나 만들라고 그랬어요. 만들라 그러고 시범 실시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장에 버금가는 실력이나 권능이나 인력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60% 정도는 읍면동의 60% 정도는 구청으로 가져가고 한 40% 정도만 남겨두자는 게 당시 취지를 했습니다. 그 남겨두고 그 사람을 그 주민자치회에서 하도록 하자. 이쯤 되면 그 주민자치회장은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뽑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에는 읍면동 지역에 주민자치회를 두되 읍면동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둔다. 읍면동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하라고 법에 딱 못 박아놨습니다. 근데 시범 실시하면서 행정안전부 읍면동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는은 쏙 빼버렸습니다. 법 위반하는 거예요. 법을 농락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농락해서 뭐 덕볼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주민자치도 안 되게 만들고 이 무식한 사람들이 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를 혼동을 해요. 같이 봐. 여러분들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거 있어요? 전환되고 난 뒤에 뭐 틀린 거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이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위원회하고 앞으로 읍면동을 대체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주민자치회하고는 틀려야 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 분노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분노 안 하셔도 되지만은 아는 저로서는 분노하지 않는다 그러면 양심이 없는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이 지적을 저만 합니다. 저만 대놓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한국지방자치학회 가서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기초도 없이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킨 데가 많아요. 인원 그대로 가고. 아니 이 주민자치센터 부속위원회하고 읍면동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하고는 틀린데 왜 이렇게 갈 수 있냐면 주민을 빼버렸어. 주민으로 구성되는 회가 아니고 그냥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뭐 별 차이 없는 거 이제. 여기에 근본적인 패착이 있는데 그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뭐 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장관님한테 전화 걸었어요. 왜 주민자치회 주민 뺐습니까? 회장님 뭡니까? 주민자치회 주민 없습니다. 그랬더니 막 국장한테 알아보겠습니다. 담당 국장이 득달같이 전화해서 설명 다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얘기했던 거. 왜 주민자치회는 추첨제로 하느냐?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에는 읍면동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군구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동 조례에서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당신들이 겁대가리 없이 나서가지고 행안부가 추첨제로 하라고 강요하느냐? 이건 행안부 월권이다. 법 위반이다. 그럼 고치면 되겠습니까? 고쳐라. 그 지금 추첨으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게? 예? 아, 추첨하면 이게 옳을까요, 틀릴까요? 오늘 요거 토론하고 한번 잠시 쉬었다 하죠. 추첨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문제는 저는 추첨제에 가기 이전에 가장 큰 문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한 번 들어가면 일을 하든 안 하든 안 나오려고 그래요. 나가라 그러면 갖은 말썽을 다 부리는 분들이 10분 중에 서너 분 계셨어요. 저 잘 압니다. 저 양반들이 제발 일을 안 한다면 나가라.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니까 추첨제를 해버린 것 같은데 이 추첨제 주민자치 망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추첨될 자신 있어요? 예? 자신 없습니다. 열심히 할 필요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는 해야죠. 아이고 열심히 굉장히 양심적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제. 아 위원님 최고십니다. 근데 대개 추첨제로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그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들어올 때는 내가 1년 동안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본인이 승낙을 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들어와야 되는데 추첨된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고 뽑힐지 안 뽑힐지도 모르는데 그거 가능해요? 만일 회사 직원을 추첨으로 뽑으면 그 회사 5년 안에 망합니다, 무조건. 주민자치위원회 아무것도 안 한다면 괜찮은데 뭐 하려 그러면 추첨제로 하면 망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추첨제가 가능하냐면 아일랜드라는 나라에서는 추첨제가 가능한 게 동네 일 위원님 저 동네 반장은 추첨제로 해도 별 문제 없죠. 할 일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할 일이 많어. 그 동네 반장은 뭐 이웃집 있으면 전달해주고 뭐 어르신 별일 없습니까? 인사만 하고 그거는 추첨제로 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럴 때 하는 추첨제를 읍면동에다가 뜩 적용하는 거. 이거는 이게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어요. 그 저는 이거 지금 주민자치회를 회원은 주민으로 한다. 그러면 회칙도 주민들이 만들고 회비도 내고 일도 결정하고 그래야 힘이 있는 거지. 그래야 회장도 주민들한테 약속도 하고 공약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주민들이 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힘 더 내고 이런 어떤 게 있는데 주민들 안 넣으면 넣는 거 저는 평생의 사업으로 할 겁니다. 지금부터 아주 뭐 무슨 방법을 통하든지 간에 저는 주민자치회 회원은 만들어 넣어야 된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그 다음 추첨제 이거는 무조건 안 된다. 주민들이 뽑으면 될 일이지. 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 그러면 자, 지금 5명은 주민자치 분과를 뭐 5명이 10명이든 좋은데 5명을 뽑는다. 그러면 여기는 정말 주민자치센터에 자질도 있고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 5명을 뽑겠다.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뽑아놓고 당신들은 주민자치센터 멋지게 운영해라. 그럼 잘 될 거예요. 근데 뽑을 때 그거 없이 대충 동장이 그냥 뽑아놓고는 이 주민자치위원들은 게을러 터지고 무식하고 자치력 없고 뭐 없다고 뒤에서 욕이나 해제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예. 예. 교육 6시간 받고 예. 6시간 그 교육 갖고 주민자치 되면 제 손가락에 장을 지집니다. 그거 받고 추천했습니다. 예. 자, 이게 이런 아마추어 같은 정책이 서울시에서 이게 전국화되려고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안 드리면 어느 교육과도 여러분들 얘기 못 들을 겁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50명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이왕 돈 쓰는 김에 한 3만 원씩만 돈을 팍 걷어가지고 밥 먹는 건 돌아가면서 사라 그러고요. 이제 사봐야 한 50명이면 3년에 4년에 한 번 사면 돼요. 그 정도는 살 수 있어. 뭐 50명 그잖아요. 그건 살 수 있다고 보고 그냥 한 5만 원 한번 회비 낸다고 한번 보죠. 50명이면 한 달에 250만 원인가요? 250만 원 걷으셔가지고 절대 동장 위에서 쓰지 말고 불우이웃 돕기 쓰지 말고 독거노인 쓰지 말고 주민자치위원들 실력 키우는 데 쓰십시오. 그러면 250만 원 가지고 강의청에 들으면 공무원들이 추천 안 해주는 사람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다 듣고 우리가 이런 얘기 듣고 싶다고 주문해서 1년만 들으면 도사가 됩니다. 근데 그 돈 한 달에 5만 원 내껴가지고 매일 뭐 구청서 해주는 거 들으면 맨날 선전하는 얘기나 듣고 저 같은 얘기는 못 듣습니다. 전국에서 저같이 떠드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문제의식은 다 느끼고 있어요. 근데 단지 용감한 분들은 나서고 용감하지 못한 분들은 뒤로 있는데 이거를 공부로 하시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 주민자치라는 것에 있어 지원하고 간섭이 문제인데요. 자, 지원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면 그 내버려 둬버리는 거죠. 근데 조선 때가 그랬어요. 조선 때 간섭 안 해요. 동네에 자기네끼리 뭐 공중제비를 10번 넘든 20번 넘든 고을원은 누가 사람만 안 죽이고 뭐 도적질만 안 하면 가만둬요. 자, 방치 속에서 조선은 발전됐습니다. 역설적이죠, 그죠? 간섭을 안 하니까 지원도 안 해주고 간섭도 안 하니까 외려 주민들끼리 먹고 살아야 돼. 방법 없어. 그잖아요. 이렇게 살았는데 일제 때 있잖아요. 지원은 안 해주고 간섭 드립다 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는 일제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원은 해주기 싫고 내 말은 듣게 만들어야 되니까 간섭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원해주고 간섭 안 하면 최고입니다. 그죠? 이게 서양에서 민주주의 첫 번째 원칙. 지원하되 간섭하지 마라. 국가는 지원하되 절대 간섭하지 마라.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원도 하고 간섭도 하면 이거는 지원이 아니라 장악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원은 있건 없건 간에 지원은 없어도 있어도 주민자치는 발전하는데 간섭이 있으면 주민자치 발전 안 해요. 자, 지원은 안 해줘도 좋은데 첫 번째 간섭을 하지 말아야 돼. 이해 가시죠, 그죠? 간섭은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자치에는 간섭은 독약입니다. 그러니까 간섭을 심하게 했던 거는 일제가 간섭을 심하게 했어요. 일본이 얼마나 치사하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군으로 징병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끝까지 군대 징병 못했습니다. 겁나서 못했어요. 자기네는 가미카제 가는데도 한국 사람들 징병을 못하는 게 그냥 징용만 한 거예요. 그래서 광산에 가서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징용은 하고 징병은 못했다는 그 얘기인데 징병이라 그러면 차라리 같은 국민으로 대접해 주는 건데 징용은 노예 대접한 거예요. 간섭하면 노예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주인 대접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간섭 없는 게 중요하지 간섭 있는 거는 극약이다. 지원 차라리 간섭하려면 지원하지 마라. 간섭도 하지 말고 지원도 하지 마라. 이게 최고고. 그 지원해주고 간섭 안 하는 게 최고고요. 간섭하려면 지원도 해주지 마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서울시가 지금 지원도 하고 간섭도 극심하게 합니다. 행안부가 지금 따라가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있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주민자치 정책 품질은 지원은 이때 간섭 없으면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지원은 간섭 있으면 지원하든 말든 간에 그건 악이다. 간섭 하나만으로 이제 점수 다 깎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요 원칙을 한번 보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서울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잖아요. 구 주민자치 지원단 있어가지고 단장 하나, 단원 하나 있고 인건비가 8,900만 원, 사업비 7천만 원 해서 사무실 제공하고 한 달에 1년에 1억 6천 나간다. 그죠? 이거 지금 뭐 사업계획서 때 예산서 의회 거 뒤지면 싹 다 나와요. 뭐 이거 뭐 없습니다. 뭐 숨기는 것도 아니에요. 동지원관 계약직 공무원 하나 있는데 계약직 하나 있는데 인건비 3,956만 4천 원, 사업비 1,000만 원, 간사비 1,200만 원 해서 사무실 제공입니다. 자, 잘 한번 볼까요?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사무실 달라면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절대 이 국물도 한 번 없었습니다. 자, 간사비, 유급 간사비 달라면 충분히 줬어요? 안 줬어요? 나중에는 조금 줬어요. 이제 준대 50만 원, 30만 원 준대인데 안 주다가 이건 뭡니까? 협의회 사무실 달라면 줬어요? 안 줬어요? 이건 뭡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갖은 푸대접을 다 해서 일도 못하게 해놓고 갑자기 주민자치위원도 아닌 사람들한테 구 단위는 1억 6천, 동 단위는 얼마예요 이게? 6,100이네? 뭐 숫자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양반들이 일을 하지 주민자치위원들이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구협의회는 할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지원관들이 다 틀어주고 있는데. 일본은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 뽑으면 구협의회를 만듭니다. 그죠? 구협의회에서 뽑아서 시협의회를 만들고 시협의회에서 뽑아서 일본 전체 주민자치협의회를 만듭니다. 그런데 대개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우리 시군구하고 약간 틀립니다. 개념이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데 대개 회비를 1년에 5만 원쯤 내요. 50만 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민자치 읍면동에서 한 5만 원씩, 5만 원, 50만 원씩 1년에 회비를 구에다 내면 이제 구는 그거 50만 원 내면 10개 구 500만 원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간사 두고 뭐 또 그 보조를 또 받습니다. 도에서 보조는 이제 도협의회로 나옵니다. 그럼 그것은 내려와요 또 일이. 내려오는 것도 있고 해서 살림을 삽니다. 우리는 시군구 협의회 인정하는 것도 제가 2006년에 한국자치학회 만들 때는 3개구밖에 없었어요. 인정 안 했어요. 그 사조직 왜 만드냐고. 이제 성동구가 마지막으로 원래 다 만들어졌습니다. 성동구 지금까지 안 하다가 원래 했습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이게 주민자치 조직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쯤 돼야 구의 회장들,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구에 모여서 자 이렇게 하니까 어렵더라,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학습도 하고 이렇게 해주면 잘 될 텐데 그걸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지금 금천구 협의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주민자치위원장 10명 플러스 구청장 추천, 협의회 위원 12명 해서 22명, 협의회 회장은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니에요. 제가 뭐 조사 한두 번 했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의회가 뭐 할 수가 없어. 회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닌데 주민자치위원장끼리 만나서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해도 좋은 아이디어 안 나오는 거 분명하죠, 그죠?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어디 다른 데서 얘기할 때 이등병 짝대기를 10개를 합해도 병장 짝대기 4개보다 못하죠. 선생님 맞잖아요. 그죠? 아니, 어려운 택도 없습니다. 이등병 짝대기 100개 모아도 병장 짝대기 4개 안 돼요. 병장 한 사람이 예. 신병 100명 천명이 예, 천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위원장 아무리 모아서 해도 시군구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제 한 군데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님들끼리 아무리 뭐 100번 굴러봐도 안 되니 전문가로 구 주민자치협의회 자문단을 주십시오. 자문을 두십시오. 3사람만 둬라. 그 정책 전문가, 학술 전문가, 사업 전문가 셋만 둬라. 그러면 이 3사람들이 구협의회를 할 때 여러분들 보고 제안도 해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할 거다. 그 구에서 난리가 났어요. 회장님, 우리가 타도해드릴 테니까 제발 그건 하지 마십시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의원들까지 나서갖고 그거 왜 하냐고. 왜냐하면 바깥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오면 본인들이 입장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아니까 말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때 회장님 보고 밀으라고 그랬더니만 통과는 시켰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이번에 어떤 사주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안 하겠다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고전번에 하고 의견이 바뀐 거예요. 아, 슬프다. 그러고는 이제 제가 한 발 뺐습니다. 그 잘되게 해주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요. 여기도 이걸 보면 잘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부지기수로 있고 다 연구가 돼 있는데 이렇게 졸렬한 방법밖에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들 기 팍팍 죽이고 의욕 팍팍 떨어지게 만드는 이 방법밖에 없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국가 예산 낭비예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 한번 잘못 만들어가지고 무려 90만 명의 염장을 질렀다 그러면 이거 서울시 주민자치위원 저기 446개 동인가요? 443개 동 50명씩 잡으면 2만 명이에요. 2만 명이 염장 질르는 거예요 또. 왜 이런 것들을 제가 두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저는 이제 뭐 감정을 섞지 않고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저 정치도 할 사람 아니고 정당 소속될 사람도 아니고 관직을 맡을 사람도 아니고 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다. 그러면서 정작 박원순 시장이 해야 될 일, 주민자치회 회원 빼버렸어. 그거는 시민운동가 시장이면 민주주의자잖아요. 당연히 그 주민자치회는 법에 읍면동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읍면동의 주민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그거 쏙 빼고 주민 빼고 위에만 잔뜩 간섭할 사람만 늘려놓고 이건 안 해. 그다음 추첨이나 하고 이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해서 뭐 오늘 내일 확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사실대로 알고 계시라 그러는데 이제 이 나눠드린 잡지 이게 권도원 쓸 때 제가 중간 지원 조직을 썼거든요. 주민자치는 중간 지원 조직 필요 없다. 여기에 있는 이 2사람 인건비 1억 6천 줄라 그러면 차라리 주민자치 협의회에다 줘라. 협의회가 본인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1억 6천 주고 구해다 써라. 아니면 1,000만 원씩 해가지고 16명이 나눠 갖고 하든지. 그건 주민들이 하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지원만 하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지원 다른 데 해놓고 이 사람들 시켜서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최악의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반자치적인 겁니다. 이제. 자, 이 정도는 알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는 방안들을 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동지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회 간사 이거 저기 6,1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에다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에서 알아서 뭐 60만 원짜리 10명을 써도 되고 뭐 600만 원짜리 뭐 10명을 써도 참 60만 원짜리 100명을 써도 되고 마음대로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자치에 맡기는 게 자치지 딱 쥐고 있는 건 자치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간섭은 무조건 선이든 악이든
꽃으로 때리든 뭐로 때리든 때리는 거는 나쁘다.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 일을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해서 일 없어 하고 막 뛰어나올 사람 주민자치위원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주민자치위원 하고는 싶은데 그렇게 몸이 근질근질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근질근질하게 만들 거냐. 주민자치위원뿐만이 아니라 동네인 사람 전체를 그렇게 만들 거냐. 이게 이제 주민자치의 관건입니다. 근데 거기에 통장이 나서 설치면 일하려다가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설치면 일하려고도 안 해요. 이 기본 원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 일하게 자리 깔아주는 게 주민자치지. 벼 안 자란다고 이렇게 쑥 뽑아가지고 놓으면 이튿날 벼 말라버리잖아요. 그거 하는 거 주민자치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제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고요. 그쯤 이제 그거 얘기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이거 아까 입법권 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도 행정학자들도 전국 시도에 있는 자치정책 담당자들도 다 무식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정말로 속 답답할 정도로 무식한 게. 주민자치로 여러분들 주민자치에 기대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자, 지역 주민의 대표 기능이 있죠. 그죠? 그죠? 네. 그다음 자치단체 협력적 기능 두 가지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독불장군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구에도 돕는 게 맞잖아요. 제가 돕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도와야 돼요. 그런데 이 돕는 것하고 이 돕는 것 읍면동 협치 이제 주민들이 하는 자치. 근데 자치를 하려면 주민 대표를 하려면 주민자치위원 뽑는 권리는 주민들한테 줘야 주민의 대표지. 동장이 뽑아놓고 주민 대표야 하면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요. 추첨해서 주민 대표다. 주민 대표 아니에요. 그 무슨 억제가 어디 있어요? 그 주민들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주민들이야 뭐 어디 뭐 추첨을 하든지 뭐 어디 팔씨름을 하든지 하는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본인이 뽑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 뽑을 때 바꾸고 하다 보면 나중에 제일 좋은 방법 찾습니다.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주민 대표를 하도록 먼저 만들어 놓고 이 주민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자치단체 협조하는 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가지가 확실히 틀려요. 저기 주민들하고 주민자치회가 직접 호흡하려 그러면 위원장님 사신 동네가 인구가 몇 명입니까? 2만 명 조금. 2만 명 주민자치위원장님이 2만 명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동장이 인원 한 10몇 명 데리고 해도 못합니다. 근데 위원장님이 무보수의 명예직으로 밥 먹고 사는 일을 하고 남는 쪼가리 시간에 그거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한 1000명쯤 되면 맞아요. 1000명 되면 많으면 한 2000명. 그러면 이제 동을 한 10개쯤 쪼개가지고 2000명의 회장님 하시라면 2000명은 할만합니다. 2000명은 그 동네 오래 살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야 대표가 돼요. 그러면 2000명의 회장님들이 10명 모이셔가지고 동장하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척척 풀리잖아요. 아, 우리 동네 뭐라. 제가 스위스에서 지난 여름에 그때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저기 그 마테오른봉을 올라가는데 저만 이 동네를 오늘 하루 내가 이제 시장을 시장에 2,700명 시장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만나고 이제 여행을 안 하겠다. 갔다 오쇼. 그러고 이제 아침부터 이제 시에 갔습니다. 뭐 예약 없다고 안 만나준다 그러길래 나 좀 한국서 말이지 비행기 몇 시간 타고 왔는데 좀 합시다. 아니면 부시장 봅시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시간을 내서 만났어요. 그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저 직구수입니다. 과부가 몇 명입니까? 328명.
그 자리에서 입이 탁 튀어나와요. 시장 입에서. 인구 몇 명이 아니고 과부 몇 명이에요. 그 영어로 이제 과부가 뭐 나쁜 의미 아니잖아요. 그죠? 그 과부 중에서 당신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랬더니만, 그 중에서 노인 과부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계신 할머니, 또 젊어서 애 키우는 엄마, 틀리잖아요. 그 구분 다 해요. 그 중에서 애 키우는데 직업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숫자 다 알아요. 이러면 그 시 행정이 잘 돼요, 못 돼요? 우리 동장들 해마다 왔다 가면 동해 어느 골목에 누구인지도 모르고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한 2,000명 정도 맡고 있고, 그 동네에서 일본은 주민자치위원장이 한 10년씩 20년씩 해요. 10년 하면 그 안에 손가락 몇 개 있는 거 다 알고, 누구 집 펑 물어가면 에이 둘째 녀석이 또 엄마 속 뒤뱉구만은 다 알아요. 이 정도쯤 되면 사회가 정말로 정의 있게 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안 해요. 저기 자치지원관에 담당관 하는 직원들, 컴퓨터는 좀 잘 칠 줄 모르고 뭐 서류는 잘 만들지 몰라도 어디 다른 생업을 종사를 안 하니까 이 일에 전념은 할지 몰라도 사람들 사이에 먹고 사는데 사이에 섞여 있는 이 일들을 아나요? 몰라요. 그 이 일 모르면서 저 이 일 맡기면 지배하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하면 배려가 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이 하면 지배예요. 이 기본 원칙을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잔소리를 하면 저보고 비실비실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저도 잔소리꾼이 됐습니다, 이제. 자, 이쯤 되면 제가 어떤 얘기 하려고 그런지 알죠, 그죠? 주민자치회 구조가 워낙 잘못됐어요. 주민자치회는 조금 작게 만들고,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작은 회장들이 모여갖고 읍면동위원회가 되면 맞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제 주민자치 선진국 같이 되려면 동장 선거해야 돼. 동장 선거하면 일의 70%가 끝나요. 동장 선거 안 하고 저 공무원 선거나 놔두면 이거 주민자치는 영원히 안 돼요. 동장 선거하면 70%는 무조건 먹고 들어갑니다. 농촌은 이장들이 잘하더라고요. 이장님, 이장님 제주도 이장님은 잘해요. 경쟁도 셉니다. 근데 결선 투표는 꼭 안 가고 이번에 형님 하시면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그게 자치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뭐 보통 직접 비밀 뭐 이 선거만 선거 아니잖아요. 합의가 더 중요한 선거지. 화백제도인데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박원순 시장 정책에는 반영이 전혀 안 돼.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미덕은 고리타분하다 그런지 사거리 깔고, 진보라면 제가 가장 진보입니다. 어느 사람보다도 더 진보입니다. 더 과격합니다. 근데 이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잔소리를 잘 합니다. 이제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 통리임은 주민자치회를 만들고요.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 만들고, 시군구 협의회 만들고, 시도연합회 만들고, 이 위원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예산을 시도에서 필요한 건 시도에다 주고, 시군구에 필요한 건 시군구에다 주고, 읍면동에 필요한 건 읍면동 주는데, 이 예산 제도가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비를 받습니다. 자치회는 그 동네 자치회가 있는 동네의 모든 단체가 자치회 소속이에요. 자치회 위에도 못 가고 옆에도 못 가요. 지연단체라고 그래서 그 지역 대표단체입니다. 그러면서 세대당 1년에 회비를 받는데 제일 적게 받는 데가 400엔까지 받습니다. 한 달에. 그럼 한 달에 4천, 1년에 한 5만 원 되잖아요. 제일 많이 받는 데가 1,200엔인가 받습니다. 1년에 한 15만 원 정도 내는 거 봤는데, 그 대부분 잘 내는데 왜 내냐고 그랬더니만, 안 낸 사람 누구요? 그랬더니만 노처녀 노총각들이 안 낸대요. 독신 세대. 그러니까 잠시 직장 때문에 와 있는 사람은 안 내는 경우가 있는데, 애 키우면 다 내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하고 그만큼 친하게 지내니까 내는데, 거기에다가 정부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보태줘요. 그 기본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주는데 참 재밌는 사업비가 65세 이상 노인 1년에
12,000 이거 다 틀립니다. 뭐 거기는 일본은 자치단체랑 다 틀리니까 일본 전체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봤던 데 한 군데는 노인 1인당 12,000엔을 줘요. 그럼 우리 12만 원 좀 되잖아요. 그럼 동네 100분 계시면 네, 그좀 나와요. 한 1,2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주대 그 돈을 가지고 구에서 하지 않는 노인복지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이 하지 못했던 아주 구체적인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그러면 12만 행, 만일 이제 12,000행씩 이제 걷어가지고 뭐 120만 행 줬다, 120만 행 줬다 그러면 그것만 하느냐 그랬더니만 동네에 있는 유지들이 더 내놔요. 하는 김에 어른들한테 더 보태줍시다. 이게 이제 주민자치의 매력입니다. 주고 간섭하면 안 돼요. 그냥 족벌이 끝나요. 알아서 하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으면 걔들한테 뭐 1,000행 준다. 1년에 10,000행 준다. 이러면 학교가 해주지 않고 시가 해주지 않는 아동 학생을 위한 일들은 주민자치회 가십시오. 할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 헛군데 쓰는 겁니까? 공무원 있으면 정당한 거고 주민들 있으면 부정당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차피 주민이 낸 건데. 어차피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행정 서비스 최고 목표인데. 자, 이런 것들은 안 배우고 어디서 이런 걸 배워왔는지 나는 신기해 죽겠어요.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프랑스는 보니까 면적당 얼마씩 더 줘요. 아니 그냥 줘버립니다. 주민자치회에다가. 알아서 쓰십시오. 그리고 프랑스는 동이 이제 자치단체잖아요. 우리 동보다 더 작습니다. 꼬민. 근데 거기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예산이 2억입니다. 그러고 사업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사업 계획부터 먼저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비 확정해 놓고 그걸로 주민들한테 나눠요. 그 사업 확정 먼저 하고 세금을 나중에 내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또 스위스에서 나는 그 사람들 회의 참가율이 무지하게 높을 거라 알았거든요. 지난번에 그 제가 갔던 개마인대에 가서 물으니까 3.7%, 뭐 2.4% 이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 갖고 다수결 돼요. 그랬더니만 아마 이미 무슨 일 의논할 건지 이미 공고 다 나갔고 자세한 게 다 나갔고 우리 동네 누구 나온지 알고 있는데 그 사람 가면 내가 안 가도 그냥 잘 될 거라는 거 믿음이 팍팍 있으니까 한 2%, 3% 나와서 결정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마을계획 1% 동의받겠다. 사기치자는 거지. 주민들이 아나요 모른대? 누가 아무것도 모른대? 이런 짓들은 나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그 조장하면 안 돼.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매 갖고는 못 써요.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이제 견제할 거는 견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그 주민자치 지식인으로서 이제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다 드립니다. 사업 난이도가 되게 높은 것을 사업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업 난이도 높은 거 하면 보기 좋게 성공하잖아요. 그죠? 그 사업 능력 낮은 사람이 사업 난이도 낮은 걸 하면 보기 싫지만 성공은 했어요. 근데 사업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사업 난이도 높은 거 시키면 실패하잖아요. 사업 능력 높은 사람한테 낮은 거 시켜도 실패하잖아요. 자, 우리가 주민자치 2만 명의 동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골고루 다 조합하면 이 동장보다 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거 조합만 하게 만들어주면 일이 절로 되잖아요. 근데 그거 조합은 못하게 막아놓고 저거 일 시키겠다고 누구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 공무원이라고 배치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저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원칙이 근데 경영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망해요. 안 망하는 게 이상합니다. 그잖아요. 사업 능력이 없다고 본 거예요. 난이도 되게 높은 거 시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실제는 사업 능력이 충분히 있고
충분히 있는 능력을 발휘할 시스템만 갖춰주면 그 능력이 발휘되는데 능력 발휘될 시스템은 안 갖춰주고 능력 없지. 내가 사람 보낼게. 이거는 식민지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제 또 얘기 드릴 거는 아까 이거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마을자치회 있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있고 시군구 주민자치회 있고 시도자치회 있고 이게 주민들로 쫙 구성돼 갖고 올라가서 만일 서울시 주민자치협의회쯤 되면 정말 서울시 정책에 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서울시장과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돼요. 이게 이제 되는데 지금은 서울시 회장 한번 맡으면 딱 가서 옆에 사진 찍으면 감격해가지고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민자치는 헌시작 버리듯이 버려버리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이제 그렇지만 그분들 제가 비난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 공부할 기회가 없었는데 한 분 보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금도 바빠 죽겠는데 회장은 맡았는데 그래서 도와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뭐 제가 잘 못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요거 얘기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조례가 시군구가 임기부터 시작해서 선출 방법 해임하는 조건 다 정해놨는데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 일본은 이제 우리 시군구 의회가 그걸 정하는 게 아니고요.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신고만 해라.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는 제1조 목적은 이렇게 하고 제2조 용어 해설은 이렇게 하고 제3조 회장 선출은 이렇게 하고 우리는 회장을 5명으로 하겠다. 뭐 감사는 15명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를 회비는 우리가 얼마 하겠다. 뭐 우리는 호래비한테는 회비 안 받는다. 뭐 마음대로 정해요. 이제 정해 가지고 그 의회에다 뒤밀면 그 의회가 맞소 그냥 검사는 안 해요. 등록만 하면 돼. 갖다 주기만 하면 돼. 그럼 그 의회는 이게 절차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봐요. 혹시 몇 사람이 뚝딱 해치운 거 아닌가. 그거 보고 난 뒤에 도장 딱 찍어주면 하면 돼요. 그러면 돈 지원 막 해주고 예산 지원해 줍니다. 이게 자치죠. 구에서 하는 건 자치 안 해요.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구의회가 조례로 결정은 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위원님 계시면 이제 뭐 50명 이상이 발의해라. 그러면 50명이 발의합니다. 조례. 발의해서 구의회에다 뒤밀어요. 나 이거 주민자치 조례 이렇게 고쳐달라. 만들어달라 그러면 구의회가 주민투표에다 붙여요. 동 2만 명인데 대개 세대주만 하게 되면 이제 좀 줄죠. 이제 한 4, 5천 되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주민투표 붙여요. 붙여서 거기서 100% 통과되면 구의회가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은 주민들이 하되 형식은 구조례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선진국에도 이런 이게 많은데 이게 지금 소개된 게 벌써 3, 4년 전이에요. 3, 4년 전에 소개됐는데 서울시가 그 소개된 어떤 것도 없이 다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거는 저는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이거는 저는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그렇게 점수를 못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구의 주민자치 조례는 주민들이 자치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주민자치 보호조례나 주민자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조례가 맞지 주민자치 조례는 말이 안 돼요. 주민자치 조례는 주민이 만드는 거지 구자치 조례는 구가 만들라고 그래요. 주민자치 조례를 주민들이 만들겠다. 이게 이제 어겨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제 제가 법은 이제 곧 저도 이제 발의하려고 이제 준비를 거의 다 했습니다. 뭐 프랑스, 미국 뭐 세계법 연구를 작년에 한 7개월, 8개월 걸쳐 가지고 2주마다 한 번씩 해서 다 했어요. 책자가 막 묶어놓은 게 이만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정순관 위원장 갖다 주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모아 갖고 갖다 주셔서 그래서 이제 공부해서 말이지 좋은 안 좀 내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할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님들 5만 원씩 좀 쓰십시오, 한 달에. 아니, 저는 돈 안 줘도 되는데 다른 분들 불러가지고 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일주일에 하루는, 한 달에 하루만 빼십시오. 그러면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회의는 오후 6시까지 하는데, 그거 못하시면 주민자치위원 그만두시는 게 맞고, 제가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2시간은 어떻게 하냐면, 금천구 우리 제도개혁 팀장님이십니까? 규제개혁 팀장님이신데, 팀장님 모셔가지고 2시간 동안 규제개혁 강의해달라. 팀장님 그럼 가실 거죠, 그죠? 그죠? 만일 노인복지에 관해서 강의해달라.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다 모여갖고 강의해달라. 정책 소개하잖아요. 그 배달 서비스인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2시간은 1년 동안 하시면 금천구 행정 공부 다 해요. 그리고 8시간 잡아봅시다. 나머지 2시간은 다른 시군의 주민자치 어떻게 잘했는지 와서 한 2시간 공부하고, 한 2시간은 학자들과 다른 나라 어떻게 하는지 하고, 나머지 2시간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고 공부하면, 제가 보기에는 1년만 하면 끝나는데, 저 지원관 이런 사람들이 뭔 필요 있어요? 저 사람들이 알아요? 예산 쓰는 것 때문에 부득이하고 했다 그러길래 핑계도 좋다. 저는 이제 그 책임자가 저한테 얘기하길래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좀 깡패 같은 기질이 있어갖고.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은 한 달에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빼가지고 공부하신다면 머지않아 가지고 주민자치를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 못 하실 겁니다. 위원장님들은 일주일에 하루씩 하셔야 돼요. 그쯤은 해야, 위원장님들은 모이면 구 정책까지 다뤄야 되잖아요. 읍면동만 다루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만 그렇게 하시면 금방 돼요. 그래서 그런 공부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제가 업고 다니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냐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달에 회비 10,000원씩을 강원도에 내요. 180개 위원회인가? 내가지고 그걸로 몇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해요. 그 돈으로. 가능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린 말씀은, 들어는 과격하게 말씀드리고 표현도 좀 지나치게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지난 20년 동안 주민자치 정말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공무원들 잘못된 기획입니다. 지금 행정안전부 서울시에 맡겨두면 20년간 또 망합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깨지 않으면 주민자치는 20년 동안 또 망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저하고 인연이 됐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 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동네 어른들 보고 자랐습니다. 멋있는 어른 많았습니다. 갓 쓰고 정말 도포 있고, 나중에 저 어른같이 됐으면 하는 어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 애들이 나보고 그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동네 애들이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할 만큼 멋있는 어른 한번 돼보시죠. 돈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집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면 됩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